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타이완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늘 관객석에 와 계십니다. 텐제나리 저기 위에 계시네요. 엔비디아는 타이완에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소중한 파트너들과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성장을 지켜봤고 저희가 수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을 봤고 이 모든 여정에 우리 곁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재 업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몇 가지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운 그리고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제품들을 발표하려 합니다. 그 제품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놀라운 시장을 창출하며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컴퓨터 생태계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곳 컴퓨터 생태계 중심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마 전혀 예상치 못했을 몇 가지 충격적인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약속드린 대로 AI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로보틱스에 관해서도요. 엔비디아 이야기는 곧 컴퓨터 산업 재창조 역사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역사는 저희 회사 자체의 끊임없는 재창조 과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30년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제 수많은 키노트를 거쳐왔을 테고 어떤 분들은 모든 키노트를 함께 해줬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나눠온 대화, 그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칩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컴퓨팅 방식을 혁신한 쿠다를 선보였습니다.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엔비디아가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10년 전이군요. 저희는 새로운 컴퓨팅 접근법이 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컴퓨팅 방식 덕에 테크 스택, 즉 모든 기술 계층을 완전 새롭게 바꿔야 했습니다. 프로세서도 새로워야 했고 소프트웨어 스택도 새로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도 새로워야 했죠. 우린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곧장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GTC에서 그 시스템들을 발표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누구도 구매 주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DGX1이었습니다. 2016년 8월 9일 저는 첫 번째 DGX1을 오픈AI라는 당시 비영리 회사에 기증했고 그 선택이 AI 혁명을 일으킨 시발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저희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 불리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방식이 기존 소프트웨어 실행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몇 가지 프로세서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고 이를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수백만 명 사용자를 위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세서가 함께 작동해야 했고 그런 데이터 센터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네트워크 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스토리지를 제어하고 컨트롤 플랜을 유지하며 외부와 연결해야 하므로 남북 방향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동쪽과 서쪽 방향, 즉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성능 컴퓨팅 대규모 분산 처리 분야에서 동서 트래픽의 가장 뛰어난 네트워킹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매우 소중하고 마음적으로도 가까웠던 회사, 바로 멜라녹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년 전인 2019년 거의 10조 원이나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 센터를 컴퓨팅 단위 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전에 드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현대 컴퓨터는 곧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바로 컴퓨팅 단위입니다. 더는 단순한 PC도 단순한 서버도 아닙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가 작업 하나를 진행하고 운영체제도 바꿔버립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여정은 이제 널리 알려진 진실입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은 저희가 구체화하고 있는 몇몇 아이디어와 저희가 엔비디아를 어떻게 달리 보기 시작했는지 체크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회사도, 확실히 어떤 기술 회사도 단 한 번에
5년치 로드맵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극비사항으로 유지하죠. 하지만 저희는 엔비디아가 더는 단순한 기술 회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필수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프라스트럭처, 여러분의 부지,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의 전력, 여러분 전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관련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뭔가를 어떻게 만들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플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 로드맵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디테일하게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가 AI 인프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전 세계 필수적인 인프라 회사 말입니다. 모든 지역, 모든 산업, 모든 회사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란 무엇일까요? 이 인프라는 GE, 원자력 기업인 웨이스팅하우스, 전기 전자 기업인 시멘스와 같은 기업들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 유형이 등장했고 전 세계에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제1차 산업혁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소셜 인프라에서 필수가 됐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전기라고 부릅니다. 수년이 흘러 우리 세대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새로운 인프라 유형이 등장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프라는 극히 개념적이고 이해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이 인프라는 정보라고 불렸습니다. 인포메이션 인프라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보 인프라가 인터넷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뉴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프라는 전기와 인터넷보다 높은 곳에 구축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는 바로 인텔리전스 인프라입니다. 지능형 인프라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지능 인프라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딱 10년 후에 돌아보면 AI가 모든 것에 통합됐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하며 약속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곳에 AI가 필요하게 되고 모든 지역, 모든 산업, 모든 국가, 모든 회사에 AI가 필요합니다. AI는 이제 그 자체로 새로운 핵심 인프라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인터넷이나 전기처럼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축하는 시스템 속 한 축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ERP 시스템과 직원들 업무 환경을 지원하며 정보와 스토리지를 제공하던 1조 달러 규모 산업. 네, 그런 데이터 센터는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이 점은 같은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유사하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시작됐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는 완전 다르고 완전히 분리된 무언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 팩토리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투입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산물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결과물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업들은 지난 분기에 얼마큼 토큰을 생산했는지, 지난달에 얼마만큼 토큰을 생산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모든 공장이 그러하듯 매 시간 얼마나 많은 토큰을 생산하는지 대화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본이 뒤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1993년에 저는 우리 기회가 얼마나 클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열린 사업 기회가 어마어마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3억 달러 규모였죠. 우린 부자가 될 거야. 3억 달러 규모 칩 산업에서 시작해 약 1조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기회로, 그리고 이제는 수조 달러 규모로 측정될 AI 팩토리, 또 AI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자, 저희가 하는 모든 일, 그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Accelerated Computing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AI에 대해서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이러한 역량들이 뭉친 융합이고, 특히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 즉 저희가 만든 CUDA X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는 항상 라이브러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라이브러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브러리가 모든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보기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게 될 모든 것, 화면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 과학, 그리고 AI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떠한 예술적 의도도 없습니다. 전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저 아름다움만이 산물로 드러날 뿐이죠.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녹화된 영상이 아닙니다. 지포스가 만들어내는 실시간 CG입니다. 자, 바로 새로운 지포스 5060 RTX 5060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수스 제품이고요. 제 굿 프렌드인 조니도 앞줄에 와 있네요. 그리고 이 물건은 MSI 제품이고요. 이 놀라운 GPU를 갖다가 이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시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5060을 탑재한 MSI의 뉴 랩탑입니다. 지포스는 쿠다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화면, 모든 픽셀 하나하나가 레이 트레이싱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 최소 단위인 포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해상도에서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10개 픽셀 중 딱 한 개만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10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직접 요리하고 나머지 9개는 AI 셰프가 척척 알아서 채워 넣어서 완벽한 요리를 순식간에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픽셀 중 단 10분의 1만이 실제 계산 결과이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추측해냈죠. 물론 이 기술은 Deep Learning Super Sampling, 즉 DLSS, 그리고 Neural Rendering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AI 연구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 개발에 매달렸으니까요. 그러니 꼬박 10년짜리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전은 AI를 통해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지포스가 AI를 세상에 알렸고 이제는 AI가 컴백해서 지포스를 혁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사숙녀 여러분, 지포스! 아시다시피 CEO가 되면 자식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포스가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지금 저희의 모든 키노트 내용 90%는 지포스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포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출시를 기록했고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PC 게이밍은 이제 30년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포스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아시겠죠? 라이브러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물론 모든 핵심에는 쿠다가 있습니다. 쿠다를 최대한 고성능으로 만들고 최대한 널리 보급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인스톨리 베이스, 즉 설치 기반을 갖추면 애플리케이션은 쿠다 GPU를 쉽사리 찾습니다. 인스톨리 베이스가 커질수록 더 많은 개발자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어 하죠. 라이브러리가 많아질수록 훨씬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유저에게 더 많은 베네핏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더 많은 컴퓨터를 구매합니다. 더 많은 컴퓨터는 더 많은 쿠다로 이어지죠. 이 선순환 구조가 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Accelerated Computing은 General Purpose Computing과는 다릅니다. General Purpose Computing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죠. 모두가 파이썬이나 C 또는 C++ 언어로 작성하고 컴파일합니다. General Purpose Computing 방법론은 일관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CPU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가속 컴퓨팅에서는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냥 CPU라고 불렀겠죠. CPU만 그냥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CPU에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 꽤 타당하죠.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General Purpose Computing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수조 달러짜리 혁신을 이루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칩 안에 몇몇 위젯이 생겼다고 컴퓨터가 50배, 100배 빨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드의 5%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분이 실행 시간의 99%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빛의 속도로 실행하도록 더 적합한 아키텍처를 만들면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한 분야씩 차례로 도장 깨기 해 나갔죠. 앞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뉴메릭도 있습니다. 이것은 쿠파인 뉴메릭입니다. 쿠파인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뉴메릭 라이브러리입니다. 에리얼과 소나도 있고요. 에리얼은 5G와 6G를 위한 세계 최초 GPU 가속 무선 신호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잘 닦인 무대를 내세우면 그 위에 AI를 올려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5G와 6G에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위한 파라브렉스, 의료 영상을 위한 모나이, 일기예보를 위한 얼스투, 양자 고전 컴퓨터 아키텍처, 또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Q 퀀텀, 텐서 수학의 수축 연산을 위한 Q 이퀴베리언스, Q 텐서, 메가트론,
여기 이 전체 이 모두 저희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딥러닝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컴퓨팅을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단순한 쿠다뿐 아니라 이러한 라이브러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쿠다 위에 QDNN이 있었고 그 위에는 메카트론 그리고 TensorRT-LLM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AI 팩토리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다이나모도 있습니다. 스파크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과 SQL 구조화 데이터를 가속화하는 cuDF, 고전적 머신러닝을 위한 QML, 쿠다 커널을 기술하기 위한 파이소닉 프레임워크로 엄청나게 성공한 워프, 수학 연산 최적화를 위한 QOPT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판원 문제처럼 제약이 많은 다변수 문제, 공급망 최적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죠. 저는 QOPT, 그리고 Sparse Structure Simulator를 위한 QDSS, 또 QSparse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컴퓨터 지원 공학과 컴퓨터 지원 설계인 CAD, 유체역학, 유한 요소 해석에 씁니다. 전자 설계 자동화라든가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산업에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컴퓨테이셔널 리소그래피를 위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QLISO도 있습니다. 마스크 메이킹에는 한 달이 훌쩍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메이킹 과정은 극도로 연산 집약적입니다. 이제 QLISO를 통해 이 연산을 50배, 70배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포토 리소그래피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겁니다. 저희는 대만에 훌륭한 파트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TSMC는 QLISO를 매우 광범위하게 씁니다. ASML 그리고 시놉시스도 QLISO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훌륭한 파트너들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원동력입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영역, 또 다른 과학 분야, 또 다른 물리학 분야에서 차례로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속할 수 있게 하죠. 가속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트랙 위를 느릿느릿 뛰어가는 거북이 엉덩이에 하이퍼 엔진을 달아주는 셈이랄까요. 하지만 이는 또한 저희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장을 살펴봅니다. 그 분야가 새로운 컴퓨팅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정말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이 이 모든 세월 후에도 그 역할을 다했다면 왜 모든 산업이 아직 그 정점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즉 통신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모든 기능과 운영이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역시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 전환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6년간 완전히 가속화된 무선 접속 네트워크, 즉 RAN 스택을 정교하게 만들고 최적화한 이유입니다. 메가와트당 데이터 전송률 또는 와트당 데이터 전송률에서 놀라운 성능을 달성했죠. 저희는 이제 최첨단 주문형 반도체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달성하면 그 위에 AI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 훌륭한 파트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프트뱅크와 T-모바일, 인더샷 그리고 보다폰이 시험 운영을 합니다. 노키아, 삼성 그리고 교세라는 전체 스택에 대해 우리와 협력합니다. 푸지츠와 시스코는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컴퓨팅 AI와 더불어 5G AI 또는 6G AI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직 잡음이 있는 중간 규모 양자라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희는 양자 고전 또는 퀀텀 GPU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쿠다큐라고 부르며 전 세계 놀라운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GPU는 오류 수정과 제어를 위한 전처리, 후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모든 슈퍼컴퓨터가 퀀텀 엑셀러레이터, 즉 양자 가속기를 갖게 되리라 예측합니다. 모두가 양자 처리 장치, 즉 QPU를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QPU 플러스 GPU 그리고 CPU 한 스푼 정도로 구성될 겁니다. 현대 컴퓨터가 보여줄 미래상입니다. 양자 분야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과 협력 중입니다. AI는 12년 전 Perception AI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이해하고 음성을 인식하며 이미지를 인식했죠. 고작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는 Generative AI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AI가 단지 이해하는 시도를 넘어서 뭔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챗GPT를 사용합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비디오를 텍스트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AI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전혀 다른 형태라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AI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경이로운 진실입니다. 만능 함수 근사기, 만능 번역기를 발견한 셈입니다. 우리가 정보 조각들을 단순히 토커나이즈하고 정의할 수만 있다면 AI는 어떤 형태의 정보로든 간에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중대한 수준을 갖춘 AI에 도달했습니다. Generative AI는 우리에게 원샷 AI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서 원샷이란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시도 또는 한 번의 지시만으로도 AI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를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게 불과 2년 전 저희가 처음 챗GPT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텍스트를 주면 텍스트를 돌려준다는 방식, 바로 이 점이 놀라운 돌파구였습니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다음 문단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지능이란 여러분이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에서 배운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능에는 추론 능력, 이전에 보지 못한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는 능력, 이전에 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규칙이나 정리를 적용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여러 선택지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이점을 따져보는 능력도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술 중에는 연쇄적 사고, 즉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 그리고 생각의 나무, 수많은 경로를 생각해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AI가 추론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점은 일단 추론 능력까지 갖추고 인식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 멀티모달로 PDF를 읽고 검색을 하고 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에이전틱 AI를 갖게 됩니다. 이 에이전틱 AI는 방금 제가 설명한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을 해냅니다. 목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추론합니다. 그 결과를 고려한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에는 조사를 하거나 툴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AI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협력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죠. 에이전틱 AI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는 로보틱스 루프입니다. 에이전틱 AI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로봇인 셈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산업 전반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결은 Physical AI, 즉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관성, 마찰, 인과관계 같은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을 굴렸고 공이 차 밑으로 들어갔다면 굴러가는 공 속도에 따라 이미 차 반대편으로 갔을 테고 공이 사라진 현상은 아니라는 걸 알죠. 이른바 대상 영속성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테이블이 있고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면 테이블을 곧장 통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옆으로 돌아가거나 밑으로 기어가는 방법이겠죠. 이처럼 물리 현상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은 다음 AI 시대를 위해 정말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Physical AI라고 부릅니다. 이 특정 케이스에서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AI에게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자율주행차 훈련 영상을 생성하는 모습이죠.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저건 개고요. 이건 새와 사람들이 함께 있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시작점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추론 시스템, 생성 시스템, Physical AI를 활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 역량은 이제 물리적 형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그 역량이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병을 집어드는 영상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로봇에게 손을 뻗어 병을 집으라고 말하는 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AI 역량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 저희가 가까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호퍼라는 혁명적 컴퓨터가 약 3년 전에 세상에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던 AI를 혁신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알려진 컴퓨터가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Inference Time Scaling, 즉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생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토큰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생각을 생성하고 답을 내놓기 전에 두뇌에서 반복 검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전에 원샷 AI는 이제 생각하는 AI, 추론하는 AI로 발전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앞에 둔 고양이가 이걸 바로 먹을까 아니면 숨겨뒀다 나중에 더 맛있게 먹을까 하고 고민하듯이 AI 스스로 더 많은 가능성을 따져보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똑똑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웰입니다. 그레이스 블랙웰은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스케일업 능력이 있죠. 스케일업이란 컴퓨터를 자이언트 컴퓨터로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스케일아웃은 컴퓨터를 갖다가 여러 대를 함께 연결해서 마치 거대한 한 팀처럼 작업을 나눠서 동시 처리하는 일입니다. 스케일아웃은 쉽습니다. 스케일업은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물리학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컴퓨터를 만드는 일,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레이스 블랙웰이 하는 일입니다. 그레이스 블랙웰은 거의 모든 것을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진짜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도전 과제였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고성능 GPU 서버 플랫폼인 HGX를 기반으로 하는 HGX 블랙웰 시스템은 작년 말부터 완전 생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구매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위대한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을 온라인 상태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시스템들이 가동됩니다. 코어 위브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수많은 CSP들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서나 이 시스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레이스 블랙웰이 생산에 들어갔다고 모두가 트윗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약속드렸듯이 올해 3분기에는 매년 저희 플랫폼 성능을 일정한 주기에 맞춰 규칙적으로 향상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저희는 그레이스 블랙웰 GB30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GB300은 동일한 아키텍처, 똑같은 물리적 설치 공간, 똑같은 전기, 기계적 사양을 갖췄지만 내부 칩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새로운 블랙웰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추론 성능은 1.5배 더 향상됐고 HBM 메모리는 1.5배 더 많아졌으며 네트워킹은 2배 더 강력해졌습니다. 전체 시스템 성능이 더 높아졌죠. 자, 그레이스 블랙웰 내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레이스 블랙웰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컴퓨트 노드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세대 B200 모습이고 이것은 B300 모습입니다. 여기 중앙을 보시면 이제 100% 액체 냉각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부 모습은 똑같습니다. 같은 시스템과 같은 셰시에 장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 블랙웰 GB300 시스템입니다. 추론 성능은 1.5배 더 향상됐습니다. 훈련 성능은 거의 똑같지만 추론 성능이 1.5배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 특정 시스템은 40페타플롭스 성능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동시에 수백만 번 두드리는 것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이는 대략 2018년 시에라 슈퍼컴퓨터 성능과 맞먹습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당시 IBM과 함께 만든 것으로 주로 핵무기 비축 안정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쓰였죠. 당시 1,400억 원 상당하던 슈퍼컴퓨터였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웰 GB300 시스템은 시에라 성능과 흡사합니다. 시에라 슈퍼컴퓨터에는 볼타 GPU 18,00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볼타 GPU는 AI 포물을 연 엔비디아의 강력한 전문가용 GPU입니다. 여기 이 노드 하나가 그 시에라 슈퍼컴퓨터 전체를 대체합니다. 4,000배 성능 향상입니다. 고작 6년 만에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무오의 법칙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분야에서 엔비디아는 10년마다 컴퓨팅 성능을 약 100만 배씩 확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궤도 위에 있죠.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단순히 칩을 더 빠르게 만드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칩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웰 경우에는 저희는 심지어 칩 2개를 함께 연결해서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TSMC는 우리와 협력하며 코어스 L이라는 새로운 코어스 공장을 발명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자이언트 칩들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큰 공룡 칩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NVLink라는 존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위치입니다. 바로 여기 이 NVLink 스위치는 7.2TB/s 속도를 냅니다. 이런 스위치 9개가 저 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 9개는 이 기적과 같은 물건으로 연결됩니다. 의외로 이건 꽤 무겁습니다. 물론 제가 힘이 꽤 세긴 합니다만 매우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건 거의 32kg쯤 됩니다. 이게 바로 NVLink 스파인입니다. GPU가 도시의 주요 건물들이라면 NVLink 스위치는 건물들을 연결하는 교차로이고 NVLink 스파인은 모든 길을 잇는 도시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약 3.2km 길이의 케이블, 5,000개로 구조화된 케이블, 모두 동축 케이블로 임피던스가 정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VLink 스위치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72개 GPU 전체를 다른 72개 GPU 전체와 상호작용합니다. NVLink 스파인 전체에서 130TB/s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전체 인터넷 최대 트래픽이 초당 900TB라는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걸 발로 나눠보세요. 전 세계 전체 인터넷 트래픽 총합보다 NVLink 스파인이 1초당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NVLink 스위치 9개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NVLink 스파인을 통해서 모든 단일 GPU가 다른 모든 GPU와 정확히 동시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GB200이 개척한 기적입니다. 직병렬 변환 신호를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지 그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칩에서 직병렬 변환 신호가 지금까지 전송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칩에서 스위치로 스파인을 거쳐 다른 어떤 스위치, 다른 어떤 칩으로든 모두 전기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저희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하나의 렉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의 렉이
120kW를 소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걸 액체 냉각해야 하는 이유죠. 저희는 이제 GPU들을 하나의 마더보드에서 분리하여 기본적으로 렉 전체에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렉이 하나의 마더보드인 셈입니다. 완전히 분산된 아키텍처의 기적입니다. 이제 GPU 성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양도 엄청나고요. 네트워킹 대역폭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정말 대규모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케일 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의 모든 게 항상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I 팩토리를 만듭니다. 이 사실은 CoreWeave AI 팩토리입니다. 다음 오라클 클라우드 AI 팩토리이고요. 각 렉의 전력 밀도가 극히 높아서 전력 밀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렉들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 슈퍼컴퓨터 컬로서스 팩토리, 이것은 스타게이트입니다. 약 37만 제곱미터입니다. 37만 제곱미터에다가 1기가와트 규모죠. 자, 이 팩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가와트 팩토리는 아마도 글쎄요, 약 100조 원 전후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전자장치, 즉 컴퓨팅 부분, 이 시스템들이 약 55조에서 68조 원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자이간틱 팩토리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팩토리스를 찾는 이유, 여러분도 그 답을 아실 겁니다. 더 많이 구매할수록, 다 같이 말해볼래요? 더 많이 구매할수록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진심으로 복잡해요. 사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파트너 여러분과 타이완 청중 여러분, 그리고 타이완 기업이 이뤄낸 이 놀라운 작업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블랙웰 영상을 한 편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죠. 함께 보시죠. 블랙웰은 엔지니어링이 선사하는 경위입니다. 모든 것은 TSMC의 비어있는 실리콘 웨이퍼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단계 칩 처리 공정과 자외선 리소그래피 단계를 거칩니다. 12인치 웨이퍼 위에 2,000억 개의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층층이 쌓여 올라갑니다. 웨이퍼는 개별 블랙웰 다이로 절단됩니다. 테스트 및 분류 과정을 거쳐 양품의 다이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TSMC, 실리콘웨어 정밀공업, 엠코에서 진행되는 코어스 공정, 32개 블랙웰 다이와 HBM 스택 128개를 부착합니다. 맞춤형 실리콘 인터포스터 웨이퍼 위에 부착하죠.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작은 칩들을 아주 정밀하게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특수 제작된 얇은 판 같은 겁니다. 금속 상호 연결 배선이 인터포스터에 직접 식각됩니다. 블랙웰 GPU와 HBM 스택을 각 시스템 및 패키지 유닛으로 연결하고 모든 부품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 이 조립품은 베이킷, 몰디드, 그리고 경화 과정을 거칩니다. 블랙웰 B200 슈퍼칩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KYEC에서는 각 블랙웰이 섭씨 125도 오븐에서 몇 시간 동안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한계까지 성능을 시험받는 거죠. 폭스콘에서는 로봇들이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폭스콘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위탁 생산 기업이죠. 그레이스 블랙웰 PCB 위에 10,000개가 넘는 부품을 올리고 배치합니다. 한편 전 세계 팩토리에서는 추가 부품들이 준비됩니다. 쿨러 마스터, AVC, 아우러스, 그리고 델타, 이들의 맞춤형 액체 냉각 구리블록은 칩을 최적 온도로 유지합니다. 또 다른 폭스콘 시설에서는 스케일 아웃 통신을 위한 커넥트 X7, 슈퍼닉, 그리고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작업을 오프로드하고 가속하는 블루필드 3 DPU가 제작됩니다. 이 모든 부품은 GB200 컴퓨트 트레이에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NV링크는 여러 GPU를 연결하고 거대한 가상 GPU로 스케일업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발명한 획기적인 고속 링크입니다. NV링크 스위치 트레이는 NV링크 스위치 칩스로 구성됩니다. 초당 14.4TB 올투올 밴드위스를 제공하죠. NV링크 스파이는 구리 케이블 5,000개를 통합합니다. 맞춤형 블라인드 메이트 백플레인을 형성하여 130TB/s 올투올 밴드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블랙웰 72개, 즉 144개의 GPU 다이가 거대한 GPU 하나로 연결됩니다.
폭스콘, 위스트론, 퀀타, 델, 아수스, 기가바이트, HPE,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다른 파트너로부터 부품이 도착하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를 렉스케일 AI 슈퍼컴퓨터로 조립합니다. 총 120만 개 부품, 2마일의 구리 케이블, 130조 개의 트랜지스터, 성체 수컷 기린 무게인 1800kg에 달합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가 웨이퍼에 새겨지는 순간부터 블랙웰 4개 마지막 나사가 조여지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는 우리 파트너의 헌신, 정밀함, 그리고 장인정신이라는 킬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웰은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타이완 기술 생태계가 지닌 경이로움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뤄낸 성과,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저건 여러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작품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타이완은 단지 전 세계를 위한 슈퍼컴퓨터만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타이완을 위한 AI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발표합니다. 폭스콘, 타이완 정부,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 대만의 AI 인프라와 AI 생태계를 위한 자이언트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AI 컴퓨터가 필요한 분 계신가요? 여기 AI 연구자분들 많으시죠? 모든 학생, 모든 연구원, 모든 과학자, 모든 스타트업, 모든 대기업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TSMC 자체도 이미 엄청난 양의 AI와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콘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자리에 로보틱스 연구와 AI 연구를 하는 여타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잠시 후에 언급해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 타이완에 월드 클래스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일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아주 큰 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NVLink와 블랙웰 이번 세대 기술 덕분에 저희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파카트론, QCT, 위스트론 그리고 윈의 제품입니다. 이는 폭스콘과 기가바이트, 아서스 제품이고요. 앞면과 뒷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지닌 전체 목표는 보시다시피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 블랙웰 칩을 가져다가 거대한 칩 하나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한 NVLink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의 복잡성, 이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하는 풍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 모인 15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전체 생태계, 그리고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 전체 생태계가 3년에 걸쳐 이뤄낸 과정 속 본질 말입니다. 이는 거대한 산업 투자입니다. 이제 저희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이를 가능케 만들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GB200이나 300 여러 묶음일 수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엑셀러레이트 컴퓨팅 시스템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솔루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걸 발표합니다. 바로 엔비디아 NVLink 퓨전입니다. NVLink 퓨전은 단 세미 커스텀 칩, 즉 기성품 칩과 주문 제작 중간 칩뿐이 아닙니다. 세미 커스텀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미 커스텀 칩은 이제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AI 인프라스트럭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CPU를 훨씬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 GPU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만든 주문형 반도체를 쓸 수도 있죠. 그러한 시스템들은 구축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놀라운 요소 하나가 빠져 있죠. 바로 NVLink라는 놀라운 요소 말입니다. NVLink를 통해 이러한 세미 커스텀 시스템들을 스케일업하고 초강력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NVLink 퓨전을 발표합니다. NVLink 퓨전은 대략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100% 엔비디아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CPU, 엔비디아 GPU, NVLink Switches, Spectrum X 또는 인피니밴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네트워킹, NIC, Switches, 그리고 모든 엔트리 시스템, 전체 인프라가 엔드-투-엔드로 구축됩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컴퓨터 수준에서도 혼합 사용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하겠지만 이들은 여러분의 특별한 텐서 처리 장치, 특별한 주문형 반도체, 특별한 엑셀러레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우리 엔비디아와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트랜스포머 엑셀러레이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규모 스케일업 시스템에 통합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가속기든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NVLink 칩 렛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칩 바로 옆에 장착되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맞춤 설계한 칩에 통합 가능한 IP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제가 언급했던 컴퓨터 보드에 바로 장착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AI 슈퍼컴퓨터 생태계에 통합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체 CPU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자체 CPU를 만들어 왔고 어쩌면 여러분 CPU가 매우 큰 생태계를 구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VIDIA를 여러분 생태계에 통합하고 싶을 수도 있죠. 이제 저희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은 자체 맞춤형 CPU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주문형 반도체에 우리 NVLink 칩, 투 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그걸 NVLink 칩렛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웰 칩과 차세대 루빈 칩과 직접 연결되고 장착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생태계에 바로 통합됩니다. 이 놀라운 작업 결과물이 이제 모든 사람이 통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 인프라스트럭처는 일부 엔비디아 제품, 여러분의 수많은 제품, 다양한 CPU,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아마도 많은 엔비디아 GPU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NVLink 인프라스트럭처와 NVLink 생태계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펙트럼 X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산업 수준에 걸맞는 강점을 가지며 이미 이를 가능케 한 방대한 산업 파트너 생태계 이점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NVLink 퓨전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저희에게서 구매하신다면 판타스틱할 겁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에서 모든 걸 구매하실 때만큼 제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엔비디아에서 뭔가 단 한 개라도 구입하신다면 이 또한 제게 깊숙한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L칩, 컴퓨터 부품 간 초고속 데이터 연결 통로를 만드는 에스트랄랩스, 데이터 센터 통신용 맞춤형 반도체 설계 장애인 마벨, 그리고 스마트폰 두뇌를 만드는 미디어텍, 이들이 주문형 반도체 또는 세미 커스텀 고객,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대 CSP, 즉 하이퍼스케일러 또는 고성능 A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CPU 공급 업체와 협력하기 위해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 회사들이 최종 고객들에게 세미 커스텀 주문형 반도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저희는 푸지츠 그리고 퀄컴이 저희 생태계와 통합하기 위해 NVLink를 사용해서 자체 CPU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와도 협력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모든 칩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생태계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NVLink 퓨전 생태계만을 강조한 겁니다. 일단 그들과 협력하면 여러분은 즉시 이러한 AI 슈퍼컴퓨터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으로 더 큰 엔비디아 생태계와 통합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몇 가지 다른 컴퓨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몇 컴퓨터 수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DGX 스파크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컴퓨터 드디어 완전 생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DGX 스파크는 곧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는 엄청난 파트너들과 협력 중입니다. 델, HPI,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레노버, 이 놀라운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DGX 스파크입니다. 실제로 생산된 제품이죠. 이것은 엔비디아 기본 버전이지만 하지만 저희 파트너들은 아주 다양한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AI 네이티브 개발자들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나 학생 또는 심각한 표정을 한 연구원인데 매번 클라우드에 계속 접속해서 인스턴스를 띄우고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고 사용 후에는 또 일일이 정리하는 번거로운 작업, 이런 노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AI 클라우드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항상 켜있고 여러분을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이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프로토타이핑과 초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GX Spark 1 페타플롭스 성능 128GB 메모리입니다. 2016년 제가 DGX1을 선보였을 때 아참 이건 그냥 베젤입니다. 하드웨어가 꽉 찬 컴퓨터를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136kg이나 되거든요. 자, 이것이 DGX1입니다. 이 제품도 1 페타플롭스 성능과 128GB의 메모리를 가졌었죠. 물론 이것은 128GB의 HBM 메모리이고 얘는 128GB LPDDR5X 메모리입니다. 퍼포먼스는 사실 꽤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여기 DGX-1 컴퓨터에서 할 수 있었던 작업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약 1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죠. 네, 이게 바로 자신만의 AI 슈퍼컴퓨터를 갖고 싶은 깨어있는 분들을 위한 DGX 스파크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저희 모든 파트너가 직접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모든 분이 크리스마스에는 하나씩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여드리고 싶은 또 다른 컴퓨터가 있습니다. 만약 저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의 개인용...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니. 신사숙녀 여러분, 이분은 제니 폴입니다. 만약 저것이 여러분에게서 충분치 않다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데스크 사이드 컴퓨터입니다. 책상 옆에 두고 쓰는 초고퀄 컴퓨터이죠. 이것 또한 델과 HPI,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레노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박스 테크놀로지스, 또 연구자를 위한 람다 랩스 같은 놀라운 워크스테이션 회사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 자신만의 개인용 DGX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벽면 콘센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한 극강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걸 부엌에 놓을 수도 있지만 간신히 가능할 겁니다. 만약 이걸 부엌에 놓고 누군가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면 제 생각엔 그게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부분이 한계입니다. 벽면 콘센트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한계죠. 이것이 바로 DGX 스테이션입니다. 이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모델과 제가 보여드렸던 거대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점입니다. One Architecture, 하나의 아키텍처. 그리고 이 제품은 일종의 파라미터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지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된 모든 책을 단숨에 이해하고 곧장 질문에 답하는 AI를 돌리는 그 용량과 성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매차의 라마가 700억 개 파라미터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종의 파라미터 모델은 이 기계에서 훌륭하게 작동할 겁니다. 네, 그것이 DGX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 시스템들은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니. 이 시스템들은 AI 네이티브입니다. 이번 새로운 세대 소프트웨어를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죠. 주로 인텔 기반인 X86 호환성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IT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것들, 윈도우스 11을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컴퓨터스는 현대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AI 애플리케이션들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할 수 있는 API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I를 새로운 세계, 즉 엔터프라이즈 IT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져오려면 말초 신경 뿌리로 돌아가 컴퓨팅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 AI를 도입해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은 사실상 계층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컴퓨팅 계층만이 아닙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킹입니다. 항상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킹이죠. 그리고 AI가 모든 걸 변화시켰듯이 AI가 엔터프라이즈 IT를 위한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킹 역시 변화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 하단 레이어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을 열어줄, 잠금 해제해줄 몇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 IT 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량을 추가해야 하죠.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새로운 역량,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관리자, 디지털 연구원, 디지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지털 커스터머 서비스, 디지털 칩 디자이너,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우리가 과거에 하던 모든 작업의 디지털 버전, AI 버전인 셈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에이전틱 AI는 추론하고 툴을 사용하며 다른 AI와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들은 디지털 워커, 디지털 직원입니다. 세계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 노동력이 부족하리라 예측됩니다. 이는 실제로 글로벌 성장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에이전트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0%는 이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디지털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더 나은 코드를 더 생산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한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것이 저희 미래입니다. 에이전틱 AI, 즉 AI 에이전트들의 계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 작업자를 위한 인사부, 즉 HR이 있듯이 미래에는 IT 부서가 디지털 워커의 인사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날 IT 산업,
오늘날의 IT 작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일하는 전체 AI 에이전트 가족을 관리하고 개선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상입니다. 하지만 먼저 컴퓨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터프라이즈 IT, 즉 기업 정보 기술은 x86 호환성에서 작동합니다. VMware나 또는 IBM Red Hat, Nutanix 같은 하이퍼바이저 등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수많은 고전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합니다. 이전 기능을 곧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에이전틱 AI라는 이 새로운 기능을 실현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게 바로 새로운 RTX Pro Enterprise 그리고 Omniverse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x86도 지원하고요. 고전적인 하이퍼바이저를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쿠버네티스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IT 부서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클러스터를 관리하며 워크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심지어 가상 솔루션인 시트릭스나 다른 버추얼 데스크탑을 여러분 PC로 스트리밍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 여기서도 실행돼야 합니다. 옴니버스도 여기서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이 컴퓨터는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를 방방 뛰어놀 수 있게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AI 에이전트들은 단지 텍스트 기반일 수도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작은 토이 젠슨들이 팅커벨처럼 여러분 앞에 가서 일을 도와주듯이요.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들은 텍스트 형식일 수도, 그래픽 형식일 수도, 비디오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워크로드가 이 시스템에서 작동합니다. 어떤 양상이든 간에 우리가 아는 세상 속 모든 모델, 우리가 아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여기서 실행됩니다. 사실 심지어 크라이시스 같은 고사양 게임도 여기서 돌아갑니다. 여기 지포스 게이머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곳엔 지포스 게이머가 안 계시군요. 자, 이 8개의 GPU, 새로운 블랙웰 RTX, RTX Pro 6000 시리즈를 연결하는 것, 바로 이 새로운 마더보드에서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마더보드는 사실상 스위치드 네트워크입니다. CX8은 새로운 카테고리 칩입니다. 첫째는 스위치이고 둘째는 네트워킹 칩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네트워킹 칩이기도 하죠. 이 CX8은 현재 대량 생산 중입니다. 이 CX8에 GPU들을 연결합니다. CX8들은 뒷면에 있고 PCI 익스프레스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CX8은 GPU들 사이에서 통신합니다. 네트워킹 대역폭은 초당 800기가비트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연결되는 트랜시버입니다. 그래서 이 GPU 각각은 자체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GPU는 이제 다른 모든 GPU들과 동서 트래픽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죠. 자, 이제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로 RTX Pro입니다. 이것이 성능이고요. 제가 지난 GTC에서 AI 팩토리 시대의 성능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처리량으로 보자면 여기는 Y축, 즉 토큰스 per second 수입니다. 팩토리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토큰을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처리량은 초당 토큰 측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모델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AI 모델은 훨씬 더 많은 추론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런 AI 모델은 사용자당 성능이 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당 초당 토큰 수가 높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팩토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팩토리는 높은 처리량이나 낮은 지연 시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둘 다 갖추기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Y축인 높은 처리량을 가지면서 동시에 매우 낮은 지연 시간, 즉 사용자당 초당 토큰 수로 나타내는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차트는 컴퓨터 전체 성능, 즉 팩토리 전체 성능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십시오. 이 같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GPU를 구성해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이 필요하고 때로는 엑스퍼트 패럴리즘을 원하며 때로는 배치를 원합니다. 때로는 추측 디코딩을 하고 싶을 때도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유형의 알고리즘들은 워크로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레토 곡선, 이 곡선 바깥쪽 면적,
이 커브 전체 면적이 여러분 AI 팩토리 역량을 나타냅니다. 자, 뭔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호퍼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입니다. 호퍼 H100 말입니다. 약 3억 700만 원짜리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HGX 시스템은 지금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블랙웰 서버인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호퍼 성능 대비 1.7배입니다. 이건 더 놀랍습니다. 이건 라마 70 빌리언, 즉 라마는 700억 개 파라미터이고요. 이건 딥시크 R1입니다. 딥시크 R1은 성능이 무려 4배입니다. 딥시크 R1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딥시크 R1은 AI 산업 전체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딥시크 R1에는 엄청난 컴퓨터 과학 혁신이 들어있고 글로벌 연구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딥시크 R1은 활발한 연구를 이끌어냅니다. 딥시크 R1은 사람들이 AI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추론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 추론 AI에 대해 고민하는 방식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AI 세계관에 거대한 기여를 했죠. 여하튼 딥시크 R1은 HBX 성능 대비 4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엔터프라이즈 AI를 구축하고 있다면 이제 저희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서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죠. 무엇이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초고성능을 가진 컴퓨터이고 X86이든 AI든 전부 다 실행됩니다. 좋습니다. 이 RTX 프로 서버는 파트너와 협력해서 대량 생산 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가 시장에 출시한 시스템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 진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컴퓨터 플랫폼은 다릅니다. 스토리지 플랫폼도 다릅니다. 인간은 SQL과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SQL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죠. 하지만 AI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싶어 합니다. AI는 의미론적 정보를 원하고 의미를 애원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리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 AI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협력하는 스토리지 공급 업체의 SQL 서버, SQL 소프트웨어, 파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처럼 그 위에는 스토리지와 함께 제공되는 꽤 복잡한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스토리지 기업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컴퍼니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계층은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스토리지 시스템 위에는 저희가 IQ, 즉 NVIDIA AIQ 또는 IQ라고 부르는 새로운 쿼리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정말 최첨단이고 환상적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업계의 모든 회사와 협력 중입니다. 미래의 스토리지는 더는 스토리지 렉 위에 CPU가 아닌 GPU가 놓이는 형태가 됩니다. 정리가 안 된 어지러운 비정형 데이터, 날 것 그대로의 로우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단어나 데이터를 숫자로 된 좌표로, 즉 임베디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위해 인덱스해야 하고 검색을 수행하며 순위를 매깁니다. 이 과정은 연산 집약적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대부분 스토리지 서버는 GPU, 컴퓨팅 노드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대부분은 훌륭한 AI 모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AI 모델을 만듭니다. 개방형 AI 모델의 사후 훈련에 많은 에너지와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데이터로 이 AI 모델들을 사후 훈련합니다.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고 훈련하는 데 써도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그 목록을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완벽히 투명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모델은 사후 훈련되는데 저희 포스트 트레이닝 모델 성능은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당장 다운로드되는 오픈소스 추론 모델 라마, 니모트론 추론 모델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 됐죠. 또한 저희는 IQ, 즉 정보 검색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이 핵심 기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다른 AI 모델들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15배 더 빠르고 쿼리 결과도 50% 더 적확합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여러분께 제공됩니다. AIQ 블루프린트는 오픈소스이며 저희는 스토리지 업계와 협력해서 이 모델들이 그들의 스토리지 스택, 그들의 AI 플랫폼에 통합됩니다. 이것은 바스트의 모습입니다. 마치 AI를 위한 초고속 지능형 데이터 창고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들 플랫폼에 통합된 AI 모델 질감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파스트가 무엇을 해냈는지 보시죠. 에이전틱 AI는 기업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바꿉니다. 딱 3일 만에 바스트는 엔비디아 IQ 블루프린트와 자사의 가속 컴퓨팅 AI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영업조사 AI 에이전트를 구축했습니다.
니모 리트리버를 사용하여 이 플랫폼을 빠른 시멘틱 서치를 위해 지속해서 데이터를 추출, 인베드, 인덱스합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초안을 작성한 다음 CRM 시스템, 멀티모달 자료 파일과 내부 툴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마 니모트론을 사용하여 그 개요를 단계별 영업 플랜으로 전환합니다. 며칠씩 걸리던 영업 계획 수립, 이제 AI 프롬프트를 하나 써서 몇 분 만에 완성시켜버립니다. 바스트의 가속 컴퓨팅, 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 조직은 모든 직원을 위한 프로페셔널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바스트였습니다. 델은 훌륭한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스토리지 공급 업체 중 하나입니다. 히타치는 훌륭한 AI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고 IBM은 엔비디아 니모를 사용해서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앱은 AI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모든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Semantic Query AI를 전면에 내세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면 엔비디아 니모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컴퓨팅과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스토리지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부분은 AI Ops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공급망에 SCM Ops가 있고 HR에 HR Ops가 있듯이 미래의 IT에는 AI Ops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큐레이트할 겁니다. 모델을 파인튠하고 평가하며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보안도 담당합니다. AI Ops 생태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라이브러리와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AI Ops를 출시하는 데 도움을 줄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우리와 협력 중이고 데이터 IQ가 협력하고 있고요. 데이터 로봇도 협력하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AI 기반 운영, 즉 엔터프라이즈에서 에이전틱 AI를 위한 파인 튜닝 모델과 배포를 수행합니다. 엔비디아 라이브러리와 모델들이 곳곳에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데이터 로봇이 있고 여기 데이터 스탁스를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엘라스틱인데 4천억 번 다운로드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타닉스이고요. 이것은 레드햇입니다. 여기 대만의 트렌드 마이크로도 있습니다. 아까 이바님을 뵌 것 같은데 이바 안녕하세요. 그리고 웨이트스 앤 바이어시스도 있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IT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AI를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은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IT 조직에서 모든 인프라를 뜯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AI가 끼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앞에는 AI 생태계 파트너들 그리고 놀라운 생태계 파트너와 함께하는 엔터프라이즈 지원 시스템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 제프를 뵌 것 같은데요. 저기 제프 클락 정말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저만큼이나 오랫동안 타이완에 방문하셨고 오랜 시간 여러분의 파트너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파트너들 델과 다른 회사들이 이 플랫폼들을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IT에 제공할 겁니다. 자, 이제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여러 방식으로 불리지만 에이전트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로봇입니다. 그 이유는 로봇이 인지하고 이해하며 또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비디아는 피지컬 로봇도 만들 것입니다. 이 피지컬 로봇은 먼저 로봇이 되는 법을 배우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로봇이 더 좋은 로봇이 되는 이 능력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을 위한 가상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그 버추얼 월드는 피지컬 로우, 즉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피지컬 엔진 대부분은 딱딱한 물체 움직임이나 부드러운 물체가 변형되는 것을 정확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디즈니 리서치와 협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피지컬 엔진 뉴튼을 구축했죠. 오는 7월에 오픈소스로 공개됩니다. 그 성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GPU 가속화되어 있고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이 자기 경험으로 학습할 수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 초고속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그 새로운 엔진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널리 쓰이는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 무소코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삭 심에도 통합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바로 그것으로 저희는 이 로봇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원치 않겠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런 귀여운 로봇 몇 대가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강아지들을 쫓아다니고 정신없게 만드는 모습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핵심을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죠. 저 로봇은 모래와 흙 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 하나가 바로 그 순간 라이브로 계산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장면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가 시뮬레이션에서 실행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훈련시킨 AI 모델을 마치 영혼을 불어넣듯 시뮬레이션 속 그 로봇에게 이식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더 탁월한 로봇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저희는 로보틱스 산업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작업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랫동안 자율주행 시스템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먼저 AI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GB200, GB300입니다.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죠. 그리고 AI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그 AI 모델 작업이 끝나면 그 모델, 즉 AI를 자율주행차에 탑재합니다. 올해 저희는 세계 곳곳에 있는 메르세데스 차량의 자율주행차 스택을 엔드-투-엔드 스택 방식으로 배포합니다. 여기서 엔드-투-엔드란 차량 센서가 데이터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차량을 제어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저희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모든 곳에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스택을 만들고 엔비디아는 전체 스택을 개방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은 사용하고 싶다면 그 무엇이든 사용합니다. 저희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여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컴퓨터, 엔비디아 라이브러리, 그리고 엔비디아 런타임까지 사용할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그 범위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엔지니어링 팀 구조도 다르고 엔지니어링 스타일이나 엔지니어링 역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손쉽게 엔비디아 기술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가진 모든 걸 사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 고민만 말고 일단은 하나라도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로보틱스 시스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건 아이삭 그루트 플랫폼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옴니버스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컴퓨팅 훈련 시스템도 동일하고요. 모델 작업이 끝나면 이 아이삭 그루트 플랫폼 내부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삭 그루트 플랫폼은 제슨 토로라는 새로운 컴퓨터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처리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보틱스 프로세서인데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스템에도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저희가 아이삭, 엔비디아 아이삭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이삭 운영체제는 런타임입니다. 모든 신경망 처리, 센서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등을 수행하고 작동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의 놀라운 로보틱스 팀이 사전 훈련한 모델들이 탑재됩니다. 이 모델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 그리고 모델 자체까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발표합니다. 아이삭 그루트 N1.5가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서 전 세계에 개방됐습니다. 이미 6,000번이나 다운로드 됐고 커뮤니티에서 인기와 좋아요, 그리고 감사 반응까지 실로 대단합니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델을 만든 방법도 공개합니다. 로보틱스에서 가장 큰 과제는, 전반적으로 AI에서 가장 큰 숙제는 AI를 만들거나 활용할 여러분들의 데이터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전략이야말로 수많은 엄청난 연구와 기술이 투입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시범을 보이거나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시연하듯이 로보틱스는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즉 인간 시연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먼저 그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원격 조작을 사용해서 로봇에게 어떻게 작업하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AI가 일반화할 수 있고 로봇도 그 시연으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일반화를 위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시연으로부터 다른 수많은 기술들도 일반화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로봇에게 많은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원격 조종 시연자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써서 인간 시연 시스템을 증폭시키는 일이죠.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real to real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간 시연 시스템 중에 수집된 데이터 양을 AI를 사용해서 확장하고 증폭시킵니다. 함께 보시죠. 범용 로봇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피지컬 AI, 인베디드 컴퓨팅 혁신과 함께 말입니다. 노동력 부족이 글로벌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바로 이 시기에 말입니다. 로봇 기업들이 겪는 주요 문제는 모델 훈련을 위한 대규모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부족입니다. 인간 시험 시스템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개발자들은 엔비디아 코스모스, 피지컬 AI,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룹 드림즈는 대규모 합성 궤적 데이터 생성, 리얼 투 리얼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위한 코스모스 기반 청사진입니다. 첫째, 개발자들은 단일 환경에서 작업 한 건에 대한 원격 작동으로 기록된 인간 시연 시스템을 통해 코스모스를 미세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와 새로운 지시어를 프롬프트에 넣어 드림 영상을 만듭니다. 즉 미래에 펼쳐질 다양한 장면을 생성합니다. 코스모스는 생성형 모델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새로운 원격 조정 데이터를 캡처할 필요 없이 새로운 액션 워드를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수의 미래가 생성되면 코스모스는 각각 미래의 품질을 추론하고 평가합니다. 훈련에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들은 여전히 픽셀에 불과합니다. 로봇은 행동으로부터 학습하죠. 그루트 드림즈 블루프린트는 AI가 상상한 2D 미래 영상에서 3D 행동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해당 데이터가 로봇 모델 훈련에 사용됩니다. 그루트 드림즈는 로봇이 최소한의 수동 캡처만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신규 동작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인간 시연팀이 이제 수천 명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루트 드림즈는 개발자들이 로봇 데이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보틱스가 실현되려면 AI가 필요합니다. 그 AI를 가르치려면 또 다른 AI가 필요하죠. 에이전트 시대에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량의 합성 데이터 생성과 로보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라 불리는 대량의 합성 데이터 생성과 기술 학습, 이는 수많은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 학습과 막대한 연산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AI 훈련, 개발뿐 아니라 AI 실행 자체에도 엄청난 컴퓨팅 연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거의 모든 기존 환경에 즉시 배치될 수 있는 유일한 로봇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들어맞게만 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설계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세계관에 그에 걸맞는 로봇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놀라운 점, 단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매우 다재다능할 수 있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에는 스케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가져왔던 로봇 시스템 대부분은 너무나도 소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량 생산 시스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기술 규모를 결코 달성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한계를 개선할 만큼 기술을 쏟아부을 의향이 있습니다.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은 미친 듯이 빠릅니다.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사용량도 막대하죠. 이러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은 총 3가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습용 AI 컴퓨터입니다. 둘째, AI가 가상 환경에서 마치 로봇 행동 교본을 보며 연습하듯 스스로 움직임을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엔진입니다. 셋째, 실제로 로봇을 어떻게 배치할지 연구하는 컴퓨터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보틱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 로봇을 공장에 투입할 때 팩토리 또한 로봇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팩토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것은 델타의 제조 라인입니다. 로봇화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죠. 이미 로보틱스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로봇들이 이 안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로봇화된 팩토리 내에서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작동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굴러가는 로봇을 만들고 또 설계하려면 그들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옴니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 이제 여러분은 로봇의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장비의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되죠. 공장의 디지털 트윈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중첩된 디지털 트윈은 옴니버스가 처리하는 일 중 일부가 됩니다. 이는 델타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것은 위윈 디지털 트윈이고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실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두 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모두 시뮬레이션이죠. 그저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이미지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또한 모두 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는 파카트론 디지털 트윈이고 이건 폭스콘 디지털 트윈이고요. 이건 기가바이트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거는 퀀타 거고요. 이 사진은 위스트론이고 TSMC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세대 제조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800조 규모 공장 건설이 계획 중입니다. 향후 3년 동안 6,800조 규모의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지형이 재편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새로운 팩토리들이 건설 중입니다. 그들이 팩토리를 잘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 시간에 건설하도록 보장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모든 걸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하는 게 탁월한 첫걸음이죠. 우리는 로봇 시대를 준비합니다. 사실 그 6,800조 건설에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장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체 공장도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엔비디아 AI 팩토리입니다. 이 사진은 가오슝시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가오슝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수십만 채 건물과 수백만 마일의 도로가 깔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오슝은 디지털 트윈이 되었습니다. 가오슝시의 실제 건물, 도로, 인프라 등이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복제되어서 이를 통해 도시 계획이나 재난 대응, 교통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 시뮬레이션, 또한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운영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3D 영상 지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도시 쌍둥이를 만들어서 현실 문제를 가상에서 해결하고 미래를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초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타이완은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 방식을 개척합니다. TSMC, 폭스콘, 위스트론, 파카트론, 델타 일렉트로닉스, 퀀타, 웨빈, 그리고 기가바이트. 이 기업들은 제조 공정 모든 단계에 걸쳐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합니다. TSMC는 AI로 2D CAD 도면에서 전체 제조 공장에 3D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큐옵트 기반 AI 툴을 개발해서 여러 층에 걸친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절약하죠. 퀀타, 위스트론, 그리고 파카트론은 물리적 건설에 앞서 물리 법칙이 동일 적용된 이 가상 복제 세상에서 새로운 시설과 생산 라인을 계획합니다. 가동 중지 시간을 줄여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파카트론은 솔더 페이스트 도포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생산 결함을 줄입니다. 퀀타는 시멘스 팀 센터 X를 옴니버스와 함께 사용합니다. 다단계 공정을 분석하고 계획하죠. 폭스콘, 위스트론, 그리고 퀀타는 케이던스의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을 사용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효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지원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각 회사는 자사의 디지털 트윈을 로봇 체육관으로 사용합니다. 매니플레이터, 자율 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또 비전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로봇들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집단으로서 함께 작동하는 것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 피지컬 트윈과 연결되면 각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 대화형 대시보드가 됩니다. 파카트론은 엔비디아 메트로폴리스를 사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합니다. 직원들이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죠. 타이완은 심지어 도시에도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링크 비전과 카오슝시는 디지털 트윈을 씁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도시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합니다. 응급 구조대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전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하죠. 산업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타이완 기술 리더들이 그 미래를 선도하고 옴니버스가 그 동력을 제공합니다. 저의 키노트는 바로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가장 진보된 산업 중심 AI와 로보틱스가 탄생할 진원지 바로 타이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타이완에게 엄청난 기회라는 점 또한 당연합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 지역이기도 하죠. 따라서 AI와 로보틱스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혁신한다는 점도 당연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산업을 혁신하게 되리라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초반에 G포스가 AI를 세상에 알렸고 그 후 AI가 돌아와서 G포스를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AI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AI가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혁신시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미 몇 가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할 신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발표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저희는 한동안 스페이스독, 즉 우주 정거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가장 큰 제품 중 하나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밖에 주차된 채 대기 중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수많은 파트너십도 성장해 왔죠. 이곳 타이완에 있는 엔비디아 엔지니어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무실이 수용할 한계를 한참 넘어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엔비디아 타이완 사옥을 짓습니다. 이름하여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지를 선정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들 또 그 외 모두가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제 생각엔 좋은 조건도 제시해줬고 확실하진 않지만요. 사실 꽤 비싸긴 합니다. 황금 부지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TSMC 본진 옆이고 또 대만 정부가 전략 개발 중인 과학기술 특구인데다 반도체와 AI, 고성능 컴퓨팅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테크 허브이자 스마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이 베이터 우슬링에 자리 잡는다고 지금 공식 발표합니다. 해당 부지 임대 계약은 기존 소유자로부터 이전 중입니다. 하나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그 임차를 승인하시려면 저희가 이곳에 아름답고 거대한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을 짓는 것, 이것을 타이페이 시민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전화해달라고 하시던데요. 그분 전화번호를 아시겠죠? 지금 바로 모두 전화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을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 베이터 우슬링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에 걸친 파트너십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는 일생일대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기회는 무궁무진하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중 처음으로 엔비디아는 단지 차세대 IT를 만드는 작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PC에서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서 모바일 클라우드로 저희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세대 IT를 창조할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기회도 열어젖힐 겁니다. AI 팩토리 구축,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로봇 개발, 이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 모두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파트너 여러분 모두가 원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저희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컴퓨텍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사하오 샤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